사랑의 샘 평화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연정 파트너들은 내년도 뉴질랜드 신규 이민자 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매번 총선이 있을 때마다 이민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때마다 제1당은 이민자 수를 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당과 제1당의 이번 논의에서도 정부의 이민 허용자 수에 대해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로 끝나는 5만에서 6만 사이의 현재 허용 방침으로라면 금세기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민자 허용이 되는 것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3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주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이민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1년 이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금지 조치에 따라 주택 구입도 하지 못하면서 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이민 전문가는 길어지기만 하고 있는 대기자 명단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내년도 이민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본인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용주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로서 그는 세 가지 대안이 정부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18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민자 수를 줄이고 허용 기술 부문도 줄이는 방안이지만 이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세 번째로는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지만 이민 허용자 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부 이안 리즈 갤로웨이 대변인은 연정 파트너 사이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내년 1월에 그 결정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 파포 장관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휘발유가에 대해 예상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어제 밝혔습니다. 커머스 커미션은 어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휘발유 시장에 대한 조사와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휘발유에 대한 도매 시장이 경쟁력이 없다고 밝히며 대형 정유업자들 간의 경쟁을 위해 소매 정유소들이 자유롭게 공급선을 변경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파포이 장관은 웰스포드의 걸 주유소 등장으로 지역 휘발유 가격이 18센트 떨어졌으며 웰링턴 어퍼 허드에서도 와이토모 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의 소비자 가격이 32센트나 떨어졌다고 밝히며 정유업자들이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포이 장관은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당에서는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로 이미 5억 6,500명 달러가 거두어졌으며 오클랜드 한 가구당 평균 319달러의 부담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곧 시행될 추가 유류세로 인해 정부는 17억 달러의 세수를 휘발유에서만 거두어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기 중 온실가스량을 줄이기 위해 오클랜드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어제 음식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는 대신 에코가스로 보내어 처리하는 협력 관계를 20년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평균적 오클랜드 가정 쓰레기통의 절반 가까운 양입니다. 에코가스에서는 뉴질랜드 최초의 남은 음식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혐기성 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리된 음식 쓰레기 원료를 이용해 바이오 가스를 포착하고 에너지와 단백질이 풍부한 바이오 비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에코가스는 그중 성공적인 모델을 뉴질랜드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코가스의 이사 겸 개발 관리자인 앤드류 씨는 식품 재활용 산업이 뉴질랜드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섬의 여러 지역의 토양이 예년보다 상당히 건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대기수조원연구소 주간 토양 수분 조사에서 건조 상태가 상당한 수준이거나 매우 건조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지역들은 가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지역은 남부 노스랜드와 오클랜드 북부 지역, 코로만델 지역, 하우라키 그리고 와이랄라파 등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 남섬 지역, 특히 서부 해안 지역과 피오드랜드, 스튜어트 아일랜드 등지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장경찰 배치를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에 만여 명이 참여했고 청원서는 의회에 전달됐습니다. 고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무장경찰 전문팀이 카운티 마누카우, 와이카토 및 캔터버리에 있는 경찰 전민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지난달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5일 크라이스트 처치 총격 테러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총기로 인한 위협 수준이 중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스튜어트 내시 경찰부 장관은 경찰은 위험한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무장경찰 대응팀 6개월 시범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장경찰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는 무장한 경찰은 미국식 스타일의 총격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의 에밀리 라케테는 뉴질랜드인들이 해외에서 실패를 한 접근 방식의 치안을 따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장경찰 대응팀 계획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하며 인종차별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클랜드 마누커 지역의 파나나 에페서 콜린스 CEO는 TVNZ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갈색 남성이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마오리족과 태평양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파케아보다 마오리인들이 13배나 높은 확률로 경찰의 견제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 행사 중 폭우로 고립된 학생들이 대규모로 동원된 사륜 구동차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퀸스타운의 와카티프 하이스쿨 학생들이 최근 오타고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맥레오드 산장에서 고립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수요일에도 외따로 떨어진 16마일 산장에서 먼저 16명이 헬리콥터로 산장을 빠져나온 바 있습니다. 남은 140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제 오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60에서 70대가량의 사륜 구동차를 몰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일 오후 5시경에 남은 학생들을 태우고 무사히 학교로 들어왔다고 학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회사를 비롯한 지역 사업체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단했다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팜슨 노스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여 작업을 하는 동안 긴급 소방 장비가 동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낮 웨어하우스 스테이션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며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은색 마즈다 패밀리아 차량이 소방차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소방 안전장비를 훔쳐갔습니다. 지역 소방 책임자는 소방대원들이 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도둑들이 소방차를 대상으로 절도를 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8원 3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6원 1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0원 54전입니다.